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보내고 있죠? 잘 보내시길 바라고. HMM 역시 뭐 사실 뉴스가 하나 또 기대해볼 만한 거 하나 나온 거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뉴스입니다. 뭐 이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왔고 이게 석유 값도 계속 오르고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HMM은 지난 1분기 연료 비용으로 2,080억을 썼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매입액 5천억 원의 41.6%에 도달하는 수준이다. 근데 이게 당연히 유가가 오르니까 이렇게 오르는 것도 되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게 얘네는 알죠 여러분? 선박 비용의 30%였나요? 30%가 그 유류 비용, 그러니까 이제 유가, 기름값으로 넣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면 당연히 이 값에도 적용을 하니까 뭐 크게 막 악재로 받아들일 뉴스는 아니지만 아무튼 알아는 둬야 되니까 역시 해운업계가 이 고유가 부분에서 영향을 받긴 하는구나. 하나 알았으면 해서 갖고 와 봤고요. 뭐 이건 쓸데없는 뉴스이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번 주 화요일인가 이게 6월 29일 날 한다고 그러거든요. 보시면 6월 29일부터 이제 맥넷 전략 세미나, 그래서 IMO 현존성 규제에 대한 K 마린타임 전략을 한다. 뭐 이거 이제 웨비나로 한다고 그러니까 웹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얘기는 나올 게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자는 의미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좀 볼만한 것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 미국 인프라 그 투자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대신에 이건 좀 아쉬운 건 뭐였죠? 2.5조를 원래 투자한다는 원안에서 1조로 줄였습니다. 1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1조를 줄인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인프라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어디서 뭘 받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기대감으로 해운들이 더 많이 미국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운항이 더 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하나 있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입니다. 딱 이 부분인데요.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물론 그래서 올랐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글쎄요,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전 보이진 않아요. 아직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해당 뉴스를 일단 갖고 와 봤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계속해서 이제 운임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새로운 정보인데요. 이제 화물포화인 건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싹쓸이하는 중국이라고 돼 있죠. 싹쓸이하는 중국이 도대체 얼마를 하길래 싹쓸이 하는 걸까? 라고 한다면 딱 이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스폿 알죠? 스폿이 뭐였죠?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서 빈 부분 정기 계약으로 요 정도를 채우면 50%를 채우죠. HMM은 50%가 정기 운송 계약으로 채운 자리라면 이 나머지 반, 여기 스폿 자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폿 자리가 30% 이상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선박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원래 1불이라고 칩시다. 아니야. 100원이라 하면 지금 중국에서는 30% 130원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줄 테니까 우리 거에다 집어넣어. 이해되죠? 그건 당연히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 한국이 있다 치면 당연히 원래는 어떻게 오냐면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간대요. 선박들이, 해외 선사들이. 근데 지금 여기서 한국보다 30%더 비싸게 해주는데 당연히 여기서 다시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굳이 여기까지 와? 여기서 하면 더 비싸게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돈을. 그래서 이 패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당연히 이 대란이, 그리고 이거 뭐 부산항 꽉 차고 한 거 아직 해결되려면 멀었겠죠? 뭔가 초강수를 두든지 뭔가 해야 돼요. 우리도 뭐 스폿 우리 비용 한 40% 줄게. 물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중소기업 업체들한테 어려워지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사안들이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지금 해운호님에 영향 끼치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패싱은 여전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드디어 아주 괜찮은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IMO에 의해서 EU도 가이드라인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IMO가 뭐였죠? 국제회사기구였죠? 그렇죠? 이거 EEXI 뭐 이런 거, CII 뭐야 다 그 탄소 배출 같은 거 줄이는데 하는 그런 규제 같은 거였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거를 EU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올린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한국무역협회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7월 14일 저탄소 연료 사용을 권장하는 규제를 초안을 공개한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결론은 뭐야? 조선업이에요. 그렇죠? 조선업이 난리가 날 거고, 그리고 HMM한테 좋은 점은 뭐야? 얘네가 친선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HMM한테도 호재라면 호재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주꾸미가 계속 말하죠. 주꾸미는 조선업에 완전히 꽂혀 있고요. 조선업 무조건 투자할 겁니다. 우선 이 조선업계한테 왜 호재인지는 이 부분을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친환경 규제는 한국 조선업계엔 호재가 될 전망이다. LNG와 LPG
우선은 LNG와 LPG 선박이다. 5월까지 전 세계 발주된 LNG 추진선은 총 67척인데 한국 조선업체가 그 가운데 46%, 31%, 31척, 그리고 LPG 추진선은 48척 중에서 75%인 36척을 수주했어. 그러니까 조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LNG 선박 2호도 준비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독일의 엔진 제조회사와 협력해서 암모니아 추진선을 개발 중. 상용화 시점은 2024년, 좀 멀었죠. 대우조선해양은 영국 로이드 성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 대한 승인을 획득.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더 빠른 건 얘인 것 같아. 승인을 받고 나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중공업이 역시나 여기서 앞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3월 한국 성급과 수소 선박 관련해서 IMO에 제출할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 소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내년이니까 이것도 되게 가깝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조선업계 누가 대장으로 치고 나가서 끊임없는 상승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조선업계로 스탠스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아니면 뭐 두 가지 남아 두는 거죠. 충분히 괜찮은 투자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뉴스 갖고 왔던 건 어쨌든 이것 또한 HMM한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금요일날 이거 못 봤던 대차거래 추이를 보고 가면요, 대차거래가 증가하긴 했지만 상당히 미량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대차거래 수량 같은 걸 보기만 하더라도 분명히 이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미친 듯한 이런 것들이 좀 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장가량이 증가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환급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어쨌든 많이 들어갔고 개인들이 많이 나갔으니까 좋았고요. 기관이 이제 같이 들어오면 정말 좋은 수급도 막 갖춰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급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정말 금요일날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다고 저는 보이고요. 제 기준에서는 끝났습니다. 하락이. 제 생각에는요. 왜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까워요. 이제 6월 30일이면 이제 전환사채 전환되는데, 물론 이날은 움직임이 분명히 클 수가 있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아래로 클 확률이 더 크겠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될 확률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정말 왜냐면 장 시작했을 때는 이 불안감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똑같았습니다. 저번에 4월인가요? 전환사채 터졌을 때도요. 아무튼 그렇게 움직임 한번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어떻게 될 것 같냐? 글쎄요, 내일은 여전히 좀 좋은 추세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리를 그어볼게요. 자리를 그어본다 했을 때 우선 괜찮아 보이는 자리는 요 정도 자리를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2,500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42,500원. 사실 이거 옛날에도 그었던 자리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보이고요. 그 외에 뭐 이쪽 자리도 그어볼 수는 있지만 일단 제끼겠습니다. 제끼고 역시 요 자리, 요 자리는 역시나 이쁜 자리가 되겠죠. 43,500원. 지금 현재 43,050원이니까 아마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 이쁜 자리가 하나 등장하긴 하네요. 한 45,000원. 이 정도 스탠스 3개 정도를 보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접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갖고 가면 되죠. 팔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갖고 가. 어차피 오른다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내일 이제 어쨌든 HMM 드디어 추세 전환해서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지 한번 보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동안 만약에 정말 이제 상승으로 다시 돌아선다면 한 달 동안 이 하락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봐, 미쳤지. 이제 다시 오르기를 저 또한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주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